1988년 처음 생긴 장애 등급제.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차등적인 복지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등급제에 따라서 부여되는 서비스는 천차만별. 중증 장애인은 1급부터 3급으로 나누고 지원을 해왔습니다. 순수하게 인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장애인을 등급 매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가도록 하는 데는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장애의 종류는 많고 사람마다 정도가 다름에도 6등급이라는 획일적인 등급으로 모든 것을 정해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즉, 현실 반영이 부족하다는 의견. 단순히 의학적인 기준으로만 나눈 등급은 장애인들의 제대로 된 복지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1년 만에 새로운 장애인 복지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내년 7월부터 1에서 3급은 중증, 4에서 6급은 경증으로 해서 6단계로 되어 있던 것을 2단계 정도로 나누는 장애인 등급 단계적 폐지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기존의 6등급제를 중증과 경증 두 가지로만 나누고 장애인들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하지만 이를 두고도 장애인 측에서는 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등급으로 매겨서 아예 원체 이렇게 잘라냈다고 치면 지금은 당신 몇 점이야? 라고 물어보고 그 점수에 따라서 당신 이 서비스는 지원 가능하고 이 서비스는 요만큼밖에 지원 못해 라고 여전히 필요한 서비스와 필요한 양만큼을 지원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게 될까 봐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죠. 장애인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심사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하지만 이마저도 본인의 상태를 본인이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낮게 심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한편 당장 내년에 실시될 장애복지법 개정안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고 있는 교통약자 지원센터도 변화에 나섰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잠정적으로 좀 준비 중인 것은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 그다음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으로 좀 구분을 하는 큰 틀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장애 4급이라도 지체장애인 중에는 휠체어가 필요하신 분이 있고 등급제가 폐지되고 개인 맞춤 서비스가 지급되다 보면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교통약자 지원센터.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기존에 받았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걱정을 하는 장애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장애인 복지법이 가지고 있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이에 대해 대부분의 여론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뒤에 가려진 실제로 이 변화를 몸으로 겪을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어떨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고 시민들의 민원을 들여다보는 동네 해결사입니다. 장애인 등급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장애인은 이 등급에 맞춰 지원을 달리 받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이 등급제가 폐지되고 개인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장애인 등급제 어떻게 나눠져 있고 이 등급에 따라서 어떤 혜택을 받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장애인 등급제 같은 경우는 1988년도에 처음 네. 시행이 된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제도 자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등급을 매기게 된 것이고요. 근거 규정을 보시면 이제 장애인 복지법과 네. 시행령 시행 규칙의 규정 자체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현행법상 장애 범주 자체는 15가지 유형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네. 상황이고요. 등급 자체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6단계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각자 등급을 매겨지고 나면 이 등급에 따라서 이제 장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1, 2등급들이 받을 수 있는 뭐 네.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3등급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못 받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 등급이 매겨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이 등급을 매기는 과정을 보면 결국에는 의학적 진단, 그러니까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결국 매겨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일률적으로 매겨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의 이 장애인 복지법은 개인의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될 텐데요. 어떤 내용으로 좀 개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개정안 자체는 통과된 상태이고요. 네. 개정안이 이제 시행되는 시점이 2019년 7월부터입니다. 네. 이때부터는 이제 좀 단계적으로 제도가 좀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지금 현행은 이 장애인 등급을 6단계로 나눠서 등급별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면 이 개정안 같은 경우는 장애 정도가 심한 분과 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표현 자체도 이제 등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정도, 장애 정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특징이고요. 또 장애인 개인에게 좀 맞춤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것을 네. 좀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은 등급별로 제공되고 있던 서비스를 종합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이제 그 기준을 정하게 되고요. 이 종합조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일률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그 네. 정도에 따라서 약간 달리 적용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장애인 등급제 폐지 문제는 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그런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네. 가장 큰 문제는 이 기존 장애인 등급제 자체가 말 그대로 의학적 판단, 네.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을 해서 등급을 나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좀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기준 자체가 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일률적이고 그 장애의 그 개별적인 상황이나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네. 등급만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했던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에도요. 장애 등급이 1급이거나 또는 2급인 경우만 네. 이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휠체어를 타시는 그 장애인 같은 경우는 1급이나 2급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콜택시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네. 또 뭐 장애 등급 자체는 낮지만 뭐 거동이 어렵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등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에게 무슨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따라 맞춰서 지원이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등급으로 나누어서 네. 복지 제도를 이제 시행해왔던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비판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네,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는 어떤 입장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단적으로 구호처럼 말씀을 드리면 등급제 가고 점수제가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지원되는 것을 원했던 것인데 지금은 당신 몇 점이야? 라고 물어보고 그 점수에 따라서 당신 이 서비스는 지원 가능하고 이 서비스는 요만큼밖에 지원 못해 라고 그 여전히 필요한 서비스와 필요한 양만큼을 지원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게 될까봐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죠.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렇게 갖춰져야 되는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아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그 발표된 생활 영역의 이렇게 조사표를 봤을 때 이게 과거에 그 장애 등급제의 문제다라고 지적됐던 의학적인 기준을 상당수 비중 있게 여전히 반영을 하고 있는 문제가 이렇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활동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현재로 보면 그 최고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복지부 지원 시간은 하루에 13시간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3시간 정도 더 늘어서 16시간 수준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는 데 그치거든요. 근데 부족한 그리고 개별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게 체감이 되려면 일단 서비스의 양과 서비스의 종류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그 공개된 안으로 보면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들을 그냥 하나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정리하는 수준이라서 필요한 추가 서비스들이 더 개발되고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종류가 늘어나지는 않았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양이 늘어나는 수준도 활동 지원 서비스에서 확인해 보면 이제 3시간 정도의 수준이고 24시간이 필요해라고 요구해 왔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8시간 가량이 부족한 수준이라서 이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종류도 적고 양도 적기 때문에. 네, 현재 이 장애인 등급제뿐만 아니라 지금 내년 7월에 바뀔 복지법도 현실적으로는 장애인들의 이런 개인적인 상황을 다 맞추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애인들 개개인에게 적합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원 예산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받지 못하고 있었던 네. 혜택을 이제 기존에 그 낮은 등급으로 매겨졌던 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서비스를 새로이 신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서비스들 제공이 좀 필요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따르는 추가적인 그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 예산 자체도 조금 추가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현행대로라면 사실은 이제 필요로 하는 분들은 굉장히 늘어나게 네. 되는데 예산 자체는 한정적이어서 결국은 또 그 안에서 이전에 제공을 받던 분들이 네. 제공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받는 분들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예산의 확충도 필요합니다. 다만 이 지원 예산이라는 것 자체도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신중하게 좀 고려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장애인 개개인에게 이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라는 이 문제 외에도 혹시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오랫동안 요구됐던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반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막상 이 새롭게 시행될 제도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에 새롭게 시행될 부분이 이제 종합조사라는 것들인데요. 이게 결국엔 다양한 장애 유형 자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또 다른 등급제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 맞춤형 서비스를 판단하는 종합조사의 그 시각장애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을 네.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일상 동작이나 지원 필요 정도에 대해서 평가하는 항목 자체가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항목이 한두 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각장애인 분들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오히려 서비스가 줄어들게 되는 뭐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과 같이 결국에는 하나의 조사표로는 좀 분류할 수 없는 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채로 시행이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원래 의도했던 그 맞춤형 서비스라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내년 7월 법안이 개정되고 또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제 실제 적용이 될 텐데요. 네. 그럼 적용 시기는 언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네, 우선
먼저 시행되는 것은 내년 7월, 그러니까 네. 7월에 바로 시행이 되는 부분이 네. 있는데요. 장애 등급제를 한 번에 바로 폐지를 한다기보다는 좀 단계적으로 욕구 조사를 네. 적용을 한다라는 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7월에는 일상 생활에 지원된 그러니까 뭐 활동 지원이라든지 보조기구, 뭐 거주 시설 입소 뭐 그런 네. 기준들을 조금 더 손봐서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요. 이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동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장애인 콜택시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적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또 2022년에는 이 소득에 대한 부분 또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또 적용을 해서 장애인 연금 지급이나 뭐 의무 고용 확대 뭐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한 10월까지는 좀 그 장애인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런 기준 마련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차적으로 19년, 20년, 22년으로 네. 이렇게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네. 네, 우리 지역에서도 내년에 개정되는 이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광주 교통약자 지원센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저희가 이제 전국에 한 150% 평균의 150%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수요자가 1년에 한 1,000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가 되면 중증장애인 1, 2급 200명당 한 대라고 돼 있지만 이 기준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잠정적으로 좀 준비 중인 것은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 그다음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으로 좀 구분을 하는 큰 틀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장애 4급이라도 지체장애인 중에는 휠체어가 필요하신 분이 있고 예를 들면 청각장애나 시각장애는 휠체어는 필요하지 않는 분들도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구분해서 하는 방식으로 조금 나가는 걸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 기준은 이제 없어지겠죠. 예, 왜냐하면 중증 장애인 1, 2급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그 1, 2급이라는 급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기준은 이제 아마 없어질 것 같고 그 기준이 휠체어를 이용하신 분,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분으로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들의 발휘되어지고 있는 이 교통약자 지원센터 이곳이 어떻게 보면 법 개정이 되면 가장 변화를 맞는 곳일 텐데요. 현재도 광주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 이동 지원 차량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동 지원 차량을 지원받고 있는 이런 이용객들이 지금도 좀 대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해소가 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동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네. 좀 고려를 해서 현재 운영 중인 그 대수가 한 110대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법정 그 요구되는 그 네. 대수보다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요. 여기에 4대를 증차시키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전용 차량 대기 시간을 좀 단축하고 휠체어 이용자나 비휠체어 이용자 간의 그 대기 시간 균형을 좀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8월부터 균형 배차 제도라는 걸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의 증진을 위한 부분, 교통약자들의 그 이동 편의 부분을 광주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광주시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지금 뭐 지역에서는 각 단체별로 또 변화에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현재 그 조례상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이제 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네. 부분이기는 한데요. 아직 이 법안 자체가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이런 종합조사에 대한 그 기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사실은 이 공문으로는 아직 오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종합조사표가 보완이 되고 나서 또 어떻게 시행이 될지 정부 차원에서 좀 약간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또 정책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우선 복지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런 일련의 변화에 대해서
김영일 조선대 교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제 폐지의 기본 취지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어떤 의료적인 접근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개별적인 욕구나 환경에 맞게 제공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므로 그런 욕구와 환경을 정확하게 판정해서 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장애 유형별 도구를 개발해야 하고, 또 당연히 장애인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으려면 지금 OECD 국가의 장애인 복지 예산 대비 우리나라는 사실은 평균적으로 OECD 국가가 2.1%라고 합니다. GDP 대비 2.1%인데 우리나라 0.7%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다. 그런 점에서는 장애인 복지 예산을 계속해서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그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 도구를 보면 지체 뇌병변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정신적 장애인이나 시각장애, 청각장애와 같은 다른 유형의 장애에 대해서는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자기의 유형의 장애인 쪽에서만 주장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네. 변화하는 것은 뭐 좋은 시작이지만 또 그 과정이 조금은 더 섬세했으면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주제가 장애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바로 일상이 되는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더 섬세한 이런 주의들이 필요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오래전부터 폐지가 논의되어 왔던 또 요구되어 왔던 것이 이 장애인 등급제였는데요. 막상 이제 어렵게 이것을 개선하기로 마음 먹은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섬세하고 좀 더 장애인분들의 그런 복지를 제대로 좀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섬세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예산 부분이 지금 부족하다는 상황 때문에인지 결국에는 일부 다른 유형의 그 장애인 분들이 받던 서비스의 그 폭이 조금 줄어들고 다른 영역을 또 늘리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장애인 분들 간에서도 어찌 보면은 좀 약간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 생긴 상태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현 상태대로 시행이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전에 있던 그 등급제와 별로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형태로 시행이 될 수가 있어서 결국 그렇게 되면 결국 변화를 가져오는데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진지하게 고려를 하고 또 섬세하게 이 장애인분들의 그 필요한 부분들을 좀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진지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개선안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네. 네, 31년 만에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동네 해결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런 생활 쓰레기가 많이 불법으로 투기돼 있으니까 주변 주택이나 상가에서 많이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941명 중 안전모 미착용자는 832명으로 안전모 착용자 109명에 비해 8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